리더의 자존감이 조직의 자존감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2위로 내려간 것은 자살률이 높았던 리투아니아가 OECD 국가에 가입했기 때문이고 2018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은 매우 심각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무능하고 한심하고 쓸모없다고 느끼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살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자괴감의 상대 개념은 자존감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뭐든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다. 이 자존감은 리더십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역량을 믿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직을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서 팀원들과 더 많은 도전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회사에서 개인의 자존감까지 높여주어야 하냐라며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사가 그리고 리더가 팀원들의 자존감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자존감이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관리해 준다고 하니 매우 거창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팀원들의 자존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 리더의 자존감은 그대로 조직의 자존감으로 전이되니 말이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팀원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조직 전체가 자칫 우울 모드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자존감은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누군가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개념이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느끼는 것으로 자존심이 높으면 상대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L그룹 알상무는 해외 사업을 주로 담당해왔던 임원이다. 내향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연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카리스마 있게 조직을 이끄는 편은 아니다. 알상무 스스로도 자신이 답답할 때가 있다. 다른 본부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반론을 하지 않고 일단 수용하고 본다. 같이 일하는 부장은 속이 터진다. 그런 알상무에게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 해외 주재원 시절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의전을 많이 했었다. 현지 사정을 조금 이해하는 정도로 현지 언어는 아주 부족한 시절이었다. 당시 대리였던 알상무가 한국에서 해외 사업 검토를 위해 출장 온 사람들의 안내 및 의전을 맡았는데 현지 업체와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사달이 났다. S부장이 R 대리에게 이 업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당황해하는 R 대리에게 사람 많은 곳에서 S부장은 이렇게 쏘아붙였다. 도대체 자네는 뭘 하는 사람인가? 미팅할 업체 조사하고 협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게 기본 아닌가? 의전만 하라고 주재원으로 내보낸 건 아니지. 앞으로 똑바로 하게나.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과 창피를 당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사람을 만나거나 미팅을 할 때 불현듯 올라오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는 더욱더 그 사건이 떠올라 괴롭기까지 하다. 그 사건 후 알 상무는 매사에 소심해지고 더욱 위축되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안하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어려워 항상 중간자적 입장만 보였던 것이다. 알 상무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존감 진단을 하게 되었다.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나왔다. 55점이란 점수를 받아든 알 상무는 그때야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낮은 자존감의 출발이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그 시절 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리더의 자존감이 그 부서의 자존감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그는 회피하려고만 했다. 내면의 상처가 터지지 않게 눌러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알 상무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알 상무는 솔직히 마음을 열어본다는 것, 그리고 숨겨놓은 상처들을 다시금 기억에 올려야 한다는 것에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앞으로 자존감은 더 떨어지게 된다는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무엇보다 자존감은 자식에게 대물림 될 수도 있고 팀원들에게 전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거나 돌보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반성이 들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 시작이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인의 인정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함도 자각하게 되었다. 현명하고 배려심이 큰 알상무, 나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동안 혹독하게 자신을 평가절하한 것에 대한 벌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해 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해주니 아주 조금씩 자신감 또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도 낮추는 것도 경청에 달려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마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도 나한테 삐진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들어준다는 것을 느낄 때 자긍심과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누군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에 맞닥뜨렸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참아가면서 눌러버리면 그 작은 상처가 열등감, 우울감, 자괴감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을 움직여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먼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의 시작은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느낄 정도로 잘 들어주어야 한다.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경청이 그 사람의 자존감에 긍정의 궤도를 그리게 된다. 그렇게 높아진 자존감은 조직 성과로 직결된다. 제대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